간단한 환영사를 준비하셔서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사랑하는 좀 긴장이 되는데요. 짧게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수익 카메라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분들과 사진 애호가분들의 이 자리 참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소니코리아 컨슈머 디지털 마케팅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기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렌즈별 카메라에서 가장 인기 있고 베스트셀링 시리즈인 알파 7 시리즈의 5세대 제품이 4년 만에 출시되어서 소개하는 이 뜻깊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전작들이 다시 진일보한 기술의 혁신 속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껴준 알파 7 마크 5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우연이 아닌 필요한 사진을 찍게 해주게 되는지 이후에 나오는 프레젠테이터들에게 소리를 경청해 주시고요. 마련된 장소에서 제품도 체험해 보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관심을 갖고 바쁘신 데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니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김태형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어지는 부분은 이제 저희 많은 분들께서 알파 7 마크 5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시는데 참석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디테일한 스펙 설명과 함께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공유를 드리는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네, 저희 신제품 체험회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 신제품 체험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패킹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제주 해서 6개의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할 예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 오늘 2025 소니 알파 윈터랜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저희 이번 주말부터 바로 대구로 시작을 해서 저희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신제품 체험의 후기 작성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시는 길에 QR코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먼저 찍어주시고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드린 6개의 지역에서 이렇게 후기를 작성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우수 후기 상품으로 우수 후기를 작성해주신 분에게 CEH 240D 6분 그리고 스타벅스 카드 1만원권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굉장히 오른쪽에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한번 더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럭키드로우를 또 빠질 수가 없죠. 이번 럭키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분 세션인데 이 50분 세션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을 할 거고요. 현재 참석하고 계시는 120분 중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7 마크 5 50% 할인 쿠폰 한 분, 그리고 CAG 240D 3분에게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서 종료되자마자 바로 선정하고 제공드릴 예정이고요. 선정되시는 분은 행사 종료 후에 저에게 따로 방문해 주셔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 7 마크 5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로 카카오 링크를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알파 7 마크 5 시제품 체험의 세션을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 지금 세션 같은 경우에는 소니 본사에서 프로덕트 플래닝 팀 쪽에서 노리코 니시상에서 저희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리코 니시상에서 알파 7 마크 5의 개발 과정 그리고 소니의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Noriko Nishi from Product Planning Team. So it is an absolute honor to be invited to this wonderful event. Just to give a little about myself introduction. So I joined Sony in 2014 and began my career at Sony Marketing Japan. I worked in sales and marketing team until middle of 2023. After
team. Now I serve as leader for planning of Alpha. So also responsible for the Alpha Mark 7 Mark 5. I'll be introducing today.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덕트 트레이닝 팀의 노리코 이시입니다. 이런 멋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먼저 간단히 저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에 소니에 입사, 소니 마케팅 재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2023년 중반까지 영업 및 마케팅 분야에서 실무를 쌓았으며 이후에 소니 프로덕트 트레이닝 팀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재는 알파 제품 기획 팀장을 맡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알파 7 마크 5의 기획을 담당하였습니다. Before we dive into today's main topic, why we developed the Alpha 7 Mark 5, I'd like to start by sharing a little about Sony. At Sony, we believe that the creativity and technology can be for the world with meaningful and moving experience. So we call this Kando. 네, 오늘의 주요 주제인 알파 7 마크 5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소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는 창의성과 기술이 세상에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니는 이를 칸도, 즉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we will be working together with creators to fill the world with Kando. Our role is to keep providing a new way of expression, capturing moments, detail, and right atmosphere. 소니는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세계를 감동으로 가득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소니의 역할은 결정적 순간, 디테일, 빛, 분위기를 포착하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So to keep providing new way of expression, we have been challenging ourselves to make the impossible possible through innovation across our lineup. 새로운 표현의 방식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기 위해 저희는 모든 라인업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peaking of Alpha 7 series, it is since the first generation Alpha 7, which was the first full-frame mirrorless camera. So we have developed Alpha 7 series by raising the bar of basic. So the previous model Alpha 7 Mark 4 was a new basic camera that aimed to go beyond the standard. The standard which was established by over the generation. So it was designed for realistic image expression and enabled the real-time sharing of inspiring experience. 네, 세계 최초의 미러리스 카메라였던 알파 7 출시 이후 알파 7 시리즈는 기본의 기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진화해왔습니다. 가장 최근 제품이었던 알파 7 마크 4는 세 세대에 걸쳐 허니컨 기준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한 새로운 기본 카메라였습니다. 이는 사실적인 이미지 표현을 추구하고 감동적인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eanwhile, after the release of Alpha 7 Mark 4, we have been continuously evolving our lineup to meet and go beyond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customers. For example, our flagship model Alpha Mark 2 combines high resolution, speed, AI technology, and operability and connectivity at a higher level. Meanwhile, Dymax 3 equipped global shutter system, image sensor, so that was the world's first mirrorless camera. 네, 한편 알파 7 마크 4 출시 이후에도 저희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니의 플래그십 모델인 알파 1 마크 2는 고해상도와 속도, AI 기술, 그리고 조작성과 연결성까지 모든 요소를 최고 수준으로 결합해냈습니다.
한편 세계 최초의 글로벌 셔터 시스템을 탑재한 이미지 센서가 장착된 라인마크 3는 새로운 창의적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For the Alpha 7 Mark V, we want it to exceed your expectation. A model that redefines basic to empower creator even more. To do so, we will brought the essence of our most advanced, a highly acclaimed technology reserved for our flagship model into the Alpha 7 Mark V. This makes cutting-edge innovation accessible in our basic line, opening up new possibilities of expression. 네, 알파7 마크 5를 기획하면서 저희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고자 했습니다. 기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여서 크리에이터 여러분께 더 큰 힘이 되어드리는 모델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희는 기존 플래그십 모델에만 적용되던 최첨단 기술의 정수를 알파7 마크 5에 감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첨단 혁신을 기본 라인업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되어 창의적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This is exactly why the new Alpha 7 Mark V equipped with newly developed CMOS sensor, partially stored CMOS sensor, and image processing engine, our latest innovation. And it's not just adding new technology. As I mentioned earlier, we have inherited core technology from our high-end model without compromise. So we believe that these upgrades are what it takes to truly redefine basic. 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알파7 마크 5가 새로 개발된 부분적 증형 CMOS 센서와 프로세싱 엔진, 즉 최신 혁신 기술들을 탑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지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는 것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하이엔드 모델의 핵심 기술도 타협 없이 그대로 배승했습니다. 이러한 업데이트야말로 진정한 기본의 재정의에 필요한 요소라고 있습니다. The 7 series has been the basic camera, so I hope to offer the Alpha 7 Mark V for a wide range of customers shooting diverse subjects. 네, 알파7 시리즈가 기본형 카메라로 만큼 다양한 주제를 촬영하는 폭넓은 고객층들을 위해 알파7 마크 5를 선보여야 합니다. These are 5 core values that Alpha 7 Mark V will offer, like imagery, AI-based recognition that ensure no missed opportunity, seamless shooting to capture decisive moments, and powerful movie-making performance, and everyday reliability. To deliver these benefits, we will put our latest innovation into the new Alpha 7 Mark V. 알파7 마크 5의 핵심 5가지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 구현,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AI 기반 인식 성능, 결정적 순간을 완벽하게 포착하는 매끄러운 촬영 경험, 전문적인 영상 제작을 위한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믿고 촬영할 수 있는 높은 신뢰성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온전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희는 알파7 마크 5의 소니의 최신 혁신 기술들을 집약시켰습니다. So that's all from me. Thank you very much, and please enjoy the rest of the time of day.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남은 인사를 즐거웠고 즐겁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니 프로덕트 플래닝 팀의 노리코 니시상님께서 공유를 주셨고요. 네, 다음 세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니 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이채영 PM과 저희 김현수 작가님께서 알파7 마크 5의 성능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물들을 함께 공유드리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니 코리아 알파 마케팅 팀의 이채영 PM, 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알파7 마크 5의 제품 소개를 담당하게 된 이태영입니다. 저희 알파7 마크 5의 국내 피플에서는 핵심을 재정의하다는데요. 기본을 넘어서 어떻게 혁신을 재정의했는지 오늘 제품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파7 마크5는 소니의 최신 기술을 모두 집약한 핵심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질, AM, 경험, 모든 영역에서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화질의 경우에는 최대 약 16섭의 가능한 LED, 7K 5% 4K 60프레임에서 사진과 영상에서 모두 고화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사의 경우에는 플래그십도의 블랙아웃 프리 최대 30연사, 그리고 AI가 탑재되어서 AF와 AWB의 비약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편의성 차원에서도 좌측 멀티앵글 LCD가 탑재되어서 촬영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고, 동급 최고 수준의 전성기를 지나서 배터리 효율이 증가하고 영상 녹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펙은 새로운 센서와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그래서 이번 제품은 3,300만 화소 분면적 증형 엑스모어 RS 스모스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전작 대비 약 4.5배 리드아웃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젤로와 플리커 억제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화질과 AF에서 비약적인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 카메라랑 간단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7 마크4의 경우에는 기계식 셔터와 비전층형 센서에 기반한 전자식 셔터를 제공했습니다. 각각 AF와 롤링 웨이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부분적 증형 센서를 탑재해서 전자식 셔터로 촬영할 때 방금 말씀드린 모든 단점을 완벽하게 개선했습니다. 연사 속도의 경우에도 기존의 실현사에서 약 3배가 상승하는데 약 30연산 이상을 자랑하고 롤링 웨이브 또한 적게 발생하며 당연히 전자식 셔터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셔터막이 없어서 셔터의 진동과 소음도 완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AF 성능 또한 우수하고 블랙아웃 불감이 발생하지 않고 AF, A 연산 또한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카메라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AF 트래킹 성능을 이번 제품에서 그대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프로세서입니다. 소니의 최신 모델에는 2개의 비용자 칩과 그리고 AI 프로세싱 유닛이 별도로 탑재가 되어 있었죠. 이번 제품의 경우는 이 3가지 칩을 단 하나의 칩으로 통합했습니다. 바로 비욘즈 XR2 프로세서입니다. 회로가 단순해졌기 때문에 전력 대비 성능을 의미하여 전성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딥러닝 AI가 탑재되어서 AF와 화이트 밸런스에서 엄청난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새로운 센서와 프로세서로 어떻게 화질, AF, 경험을 재정의했는지 각 카테고리별로 성능을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소입니다. 알파7 마크5는 화질과 용량에서 최고의 밸런스를 지닌 3,300만 화소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ISO를 높여서 촬영해도 노이즈가 적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형 센서급의 굉장히 폭넓은 다이나믹 렌즈인 16스타 다이나믹 렌즈를 지원합니다. 사진의 어두운 부분부터 밝은 부분까지 모두 디테일하게 재현해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다이나믹 렌즈는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 분들이 특히나 반기실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풍경 사진을 찍으실 때는 보이시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모두 담기죠. 알파7 마크5는 이를 모두 잡으면 노이즈가 적고 해상도가 높은 사진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중형 센서 카메라에 겹줄 만한 아주 유일무이한 수치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알파7 마크5는 딥러닝 AI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습니다. 제품을 런칭하고 아마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AI 프로세싱 유닛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화이트 밸런스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색상 제어나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데 있어서 정확도 또한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이트 밸런스 변화를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그늘에서 촬영을 했을 때인데요. 보통 이렇게 그늘에서 촬영할 때는 화이트 밸런스를 잡기 쉽지 않죠. 하지만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화이트 밸런스를 잡으면 더 생동감 있는 색채를 재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인물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해당 장면은 저희 팀 박대리님이 굉장히 날이 흐리고 눈이 오는 날 촬영이 된 사진입니다. 이럴 때 화이트 밸런스를 정확히 잡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오른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알파7 마크5로 촬영된 사진은 화이트 밸런스를 굉장히 명확히 잡아내고 인물 색감 또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컬러를 재현해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흔들림 보정입니다. 흔들림 보정 또한 전자 5.54에서 7.54으로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특히나 카메라를 들고 찍는 핸드헬드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특히나 야경 촬영을 하거나 장노출 촬영을 할 때 해당 성능을 더 효과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파7 마크5는 더 가볍고 더 고화질의 로우 포맷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표시되는 압축 HQ 로우 파일을 이번에 신규로 지원하는데요. 해당 포맷 같은 경우는 용량은 압축 로우와 유사하게 작고 화질의 경우는 무소실 압축과 유사하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과 화질을 모두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는 4K 60프레임으로 촬영할 때 일부 크롭이 발생했죠. 하지만 알파7 마크5는 4K 60p 롱크롭 촬영을 지원합니다. 특히 7K 오버샘플링 지원이 돼서 전체 센서를 입기 때문에 이를 4K로 리사이징하면 굉장히 뛰어난 화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나 워블링이라고 하죠. 이 롤링 셔터 이펙트도 전자 대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 4K 화각 모드를 키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7K 오버샘플링 4K 아웃풋으로 촬영이 되고 이 모드를 끄면 6K 오버샘플링 4K로 촬영되면서 일부 크롭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고강도에서 촬영 시에는 추가적인 노이즈 리덕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촬영 환경에 따라서 고강도에서 촬영할 때는 해당 기능을 끄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촬영할 때는 해당 기능을 켜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4K 기준 최대 120프레임의 영상 녹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풀 HD 기준으로 240프레임 촬영이 가능해서 최대 10배가량의 슬로우 모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해당 모드를 키면 APS-C로 자동 촬영이 된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영상 촬영을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이번 제품은 4K 120프레임에서도 액티브 모드를 지원합니다. 영상 촬영할 때 흔들림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죠. 또 동적 액티브 모드도 지원합니다. 방금 설명드린 액티브 모드 대비해서 약 30%가량 안정화가 향상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영상을 촬영할 때 외부의 노이즈를 어느 정도 잡지만 렌즈 움직임이나 에어컨 같은 외부 소음이 거슬릴 때가 많죠. 하지만 알파7 마크5는 내장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깔끔한 음성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프레임은 AI가 피사체를 추적해서 이 구도를 리사이징하는 기능인데요. 카메라를 가만히 들고 있지만 마치 피사체를 따라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연출할 수 있죠. 이렇듯 4가지의 영상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추가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AF입니다. 알파7 마크5는 전자소터 기준 30년사 블랙아웃 프리를 지원합니다. 이 30년사는 플래그십 모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성능인데요. 뿐만 아니라 14비트 로우 촬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사 촬영을 하면도 고화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카메라 대비 오른쪽에 있는 저희 이번 신제품은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죠. 마치 영상을 찍는 것처럼 부드러운 연사 촬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션실 압축 로우에서도 14비트 30연사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저장 옵션에 따라 비트와 연사 속도가 제한되는 다른 모델과 달리 모든 저장 옵션에서 14비트 30연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소니가 자랑하는 고밀도 고정밀 AF입니다. 위전자 기준 759개의 AF 포인트가 있어 이미지의 94%를 커버하고 AF 영역에서 이번에 X라드랑 X3로 추가해서 더 정밀하게 AF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 EV-4.0과 같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AF가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또한 인식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 반 셔터를 누르면 리얼타임 트래킹 AF가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히 잡아내고 끝까지 추적합니다. 또한 인물 자세 예측 AF가 탑재가 되어서 인물의 골격을 인식해서 몸, 얼굴뿐만 아니라 눈을 정확하게 예측해줍니다. 또 인식하는 피사체 대상 또한 다양해졌는데요. 오른쪽을 주황색으로 표기한 게 이번에 새로 탑재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곤충, 자동차, 기차, 비행기와 같은 피사체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자동보드 또한 추가되어서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지금 찍고 있는 게 자동차인지 곤충인지를 파악해서 촬영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캡처와 연속 촬영 부스트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사전 캡처 기능. 그리고 일반적인 연사 속도로 촬영을 하다가 내가 지정한 버튼을 누르면 고속 연사 촬영되는 연속 촬영 부스트 같은 플랫식 모델에만 있는 기능들도 추가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경험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FL2와 FL3 크리에이티브 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10개에서 12개로 크리에이티브 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색감을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효율은 동급 최강입니다. 비욘드 XR2 센서 덕분에 배터리는 동일하지만 그 효율은 비약적으로 향상하였습니다. 전자테이블 EVF와 LCD 기능 각각 640장, 750장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 효율적인 열 관리가 가능해서 영상 또한 장시간으로 녹화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변 온도가 약 40도 가까이 되는 높은 온도에서도 약 1시간가량 촬영이 되고 저희 팀의 박 대리님이 촬영했을 때는 약 2시간에서 3시간가량 촬영했을 때도 별도의 경고 알림 없이 안정적으로 영상 촬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가볍게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니즈가 있었던 LCD입니다. 알파7 마크5의 LCD는 더 커지고 더 화질이 좋아지고 더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나 스위블과 틸트 모두 지원있는 4축 멀티앵글 LCD가 탑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로 세로 촬영이 모두 적합하며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뷰파인더 또한 프레임 레이트가 120 프레임이어서 연사 촬영 시 부드럽게 피사체를 볼 수 있고요. 세로 UI를 지원하고 전자식 셔터 볼륨이 한층 커졌습니다. 또 뷰파인더를 커스텀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연결 또한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와이파이는 6GHz를 지원하기 때문에 테더링을 좀 많이 쓰는 스튜디오 같은 환경에서 더욱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죠. 또한 4K 30p 라이브 스트리밍을 지원해 USB를 꽂기만 해도 안정적인 스트리밍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성과 내구성이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USB-C 포트를 2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을 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또 스트리밍을 하면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편의성이 한층 개선이 되었고요. 듀얼 카드 슬롯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사와 고화질 영상을 촬영할 때 이 CF 익스프레스 타입 A를 카드 슬롯 A에 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 전면, 내부, 후면 모두 고강도 마그네슘 합금 CC를 탑재해서 내구성 또한 완벽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화질, AF, 경험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알파7 마크5가 어떻게 혁신을 재정했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작가님께서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시면서 해당 성능들을 검증하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김현수 작가님 것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네, 저는 소니 알파 아카데미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유튜브 카메라 설명해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빠르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에서 항상 새로운 게 나올 때 이제 듣는 이야기는 좋아졌다입니다. 좋아졌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좋아진 게 얼마큼 좋아진지에 대한 확인이 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자료를 주거나 설명을 듣더라도 잘 안 보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냥 테스트 해보고 그 테스트하는 거를 바탕으로 자료들이랑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는 화질 A 경험이라고 소니 크게 세 가지를 나누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체감이 되는 부분들부터 이야기하면은 색온도 설정을 당연히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심자로 갈수록 색온도 설정을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색온도가 막 튀다 보면은 오토로 놨을 때 튀다 보면은 그것들을 고정할 때 맞추거나 해야 돼서 고정이 항상 무조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색온도 설정을 내가 잘 하지 못하더라도 화이트 밸런스 설정을 오토로 놨을 때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좀 더 결과물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또 프리셋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 보통 프리셋
몬스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화배를 잘 맞추는 게 디폴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게 크게 현실적으로 편함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늘진 곳에서 색온도 설정이 좀 더 웜톤으로 가는 부분들이 장점인데, 이게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온도 설정을 보면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영상을 찍었을 때 보면은 굉장히 노란 조명이었는데 훨씬 오른쪽이 더 안정적인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콕으로 나는 쿨톤이 좋아, 웜톤이 좋아가 확실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 옵션을 여러분이 별도로 화이트냐 브릭이냐를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0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노란 조명이었다. 근데 오토로 잡았을 때 아까처럼 그런 노란 게 많이 빠진 상태로 촬영이 됐다. 오토로 이 정도로 색으로 잡히고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제 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료는 아닌데, 어제 밤에 어도비에서 로우를 지원한다라고 떴는데, 이게 100% 지원이 아니라 무손실만 지원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고효율이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녁에 확인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좀 더 테스트 해보겠지만, 많은 분들이 열광하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적치형은 화질이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공개된 정보가 16스탑인데 이게 되냐라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이건 소니와 상관없는 사이트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 중형급 카메라에서 보여주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준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이슈인 거고,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RAW가 지원이 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이즈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3300와트의 센서를 처음 경험한 게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센서하고 약간 바뀐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센서의 특성을 보면은, 노이즈 특성을 보면은 이게 같은 센서인지 아닌지가 확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고강도를 봤을 때 100은 사실 낮으면 피가 안 나니까 6400, 51,200 정도를 보는데, 51,200을 보시면 밑에가 M4고 위에가 M5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이즈를 처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센서다. 그래서 이 노이즈 리덕션을 켰을 때와 껐을 때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식과 기계식이 다르고 M4하고 M5하고 다르다. 이건 이게 노이즈 리덕션을 켰을 때, 그래서 M5는 껐을 때 좀 더 디테일을 잘 살려주고, 리덕션을 껐을 때는 확실하게 더 들어가주는 거고, 근데 들어가지만 좀 뭉개지는 거는 덜하게 뭉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프로세서의 향상이 또 뒷받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차이가 있다. M4하고 3400만 화소이지만 확실히 좀 다른 센서다. 그리고 이제 또 AF. 여러분,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 둘 다 시전사입니다. 시전사와 성시전사의 차이가 아니라, M4 같은 경우는 기계식 시전사, M5는 전자식 시전사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왼쪽도 블랙아웃 없는 것 같지만, 소니의 이제 적치형 센서가 아닌 경우는 연속 촬영 시에 시전사를 했을 때 그 라이빙브가 F컵이라 그래서 이전에 찍은 이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블랙아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딜레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좀 끊어지는 느낌이지만 오른쪽은 실제로 촬영하는 모습 그대로 부드럽게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시전사에서도 차이가 분명하게 있고 훨씬 블랙아웃 프리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화면으로 보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블랙아웃 프리이고 전자식 성시전사가 되고 사전 캡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사를 빠르게 할수록 쓸데없는 사진이 많이 찍히는 걱정이 있는데, 그런 걸 사전 캡처 기능을 사용하면은 필요한 순간, 근데 그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지나간 다음에 찍어도 앞에 1초까지 땡겨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버퍼에 저장이 되는 거고, 메모리 카드는 내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셔터는 줄이면서 빠르게 필요한 구간을 잘 따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성시전사 이런 거 찍었을 때 딱 그 중요한 그 순간만 할 수 있다. 내가 순간적인 동작이 언제 찍어야 될지 몰라도 보고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초신자도 쉽게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셔터를 그 누르는 순간부터 그 뒤에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앞에 1초 그리고 뒤를 누르고 있는 만큼 저장이
됩니다. 버퍼가 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찍어놓고 고르면 됩니다. 이거는 그게 AI인데 저희 아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얼굴이나 좀 따라가는 분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심지어 줌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줌을 바꾸고 있는데도 잘 따라가고 앞에 옆모습, 뒷모습 이런 거 잘 따라가고 사람이 때뿐만 아니라 뭐 비행기, 새 이런 거 있을 때도 기본적으로 피사체를 찾아서 분석해서 해주기 때문에 편한데 얘는 제가 피사체 인식을 사람으로 해놓은 이유는 사람으로 해놔야만 연속 촬영을 하지 않았을 때 소프 스킬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굳이 오토가 아니라 이건 인물인데 사람으로 해놓은 거. 그래서 나왔을 때 눈을 굉장히 빠르게 잘 찾아가고 그게 눈이 없을 때에도 그 모양을 잘 따라가 주니까 좀 더 보면서 촬영하는 게 쉬워졌어요. 우리가 화면 안에 피사체 넣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AI 칩셋이 있는 기종에서부터 이제 알파고에 보여줬던 건데 얼굴 인식 잘 되는데 AI가 안 되는 기종 같은 경우는 뒤집었을 때 이제 얼굴을 놓쳐버리는데 얘는 골격 인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M5는 훨씬 더 잘 잡고 또 뒤집었을 때에도 눈을 잘 찾아준다. 우리가 카메라를 뒤집을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은근 하다 보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AI 구성능이 더 좋아졌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얼굴이 아예 안 보여요. 실루엣이에요. 근데도 잘 따라가고 요거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몸에 잡았네가 아니라 골격 인식은 직사각형으로 길게 뜹니다. 얼굴 인식이랑 눈 인식은 정사각형이고요. 골격 인식이 뜨는데 이 골격 인식인데 사람들이 얼굴을 이상하게 잡았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잡은 게 아니라 얼굴을 못 잡았을 때 골격 인식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직사각형의 긴 초점 박스가 뜬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골격 인식으로 사람을 찾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자꾸 얼굴 인식이 자꾸 몸에 떠라고 하시는데 얼굴 인식이 아니라 골격 인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전 캡처 기능까지 같이 사용하시면 중요한 순간을 더 확실히 맞춰서 촬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사전 캡처. 그래서 이런 순간을 그냥 찍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사 날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사 날리고 있는데 동작을 안 하면 앞에서 막 버려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가장 많이 테스트한 부분이 이게 부분적 층형이면 전자셔터를 써야 되는데 실내에서 얼마큼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했는데 공연장에서 제가 포함한 포토를 찍다가 틈틈이 M5를 해봤는데 사실 처음에 기계식 포토를 찍을 생각을 했는데 전자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플리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되나 해봤는데 400분의 1로 이렇게 찍었을 때에 저기 하얀 부분 보면 플리커가 있는 환경이거든요. 있는 환경이었는데도 실제로 찍었을 때에 그렇게 크게 느낄 수 없어요. 저는 알고 보니까 보이는 부분인데 그거를 저기 하얀 부분이 없고 검은 부분에서는 특히 더 안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된 결과물을 봤을 때에는 이거 실내에서도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당연히 극악의 조명 조건에서는 안 돼요. 그거는 무조건 원마크를 써야 하지만 일반적인 너무 플리커가 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플리커가 있는 상황에서도 써볼 수 있었다. 왜냐면 플리커가 많은 데서는 기계식 셔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30이 안 되니까 최대한 전자식 셔터를 써보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자식 셔터는 조명에 따라서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 조명이 어느 정도만 되면 해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카이브 때 계속 했던 건데 팬데이드로 과연 몇 초까지 찍힐 수 있을까? 5초를 제가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1초부터 하고 2초, 4초, 5초까지 올라갔는데 확실히 2초까지의 성공률은 매우 높았고 4초와 5초는 저도 했을 때 한 절반 정도의 성공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더 긴 시간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냥 뭐 출퇴근할 때 잠깐 찍을 때 300배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속도율 보정이 좋아진 거는 분명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장노출을 촬영하면 블랙아웃이 있어요. 찍는 동안에는 껌껌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언패킹 자료 보시면 5초까지 가능한 걸 볼 수 있고요. 액티브 효도리 보정을 보면은 액티브 효도리 보정인데 이건 제가 많이 움직이는 액티브 효도리 보정이에요.
동적 액티브 같은 경우는 내가 가만히 쓰려고 하면은 진짜 삼각형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고요. 움직이는 거 할 때도 이 정도로 잡아주는데 요령이 뭐냐면 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에 거기서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튀면은 튀어요. 한 번씩 튀거든요. 그걸 방지하려고 하면은 쭉 갔다가 살짝 멈췄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살짝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튀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에는 당연히 튄다. 하지만 조심해서 하면은 해볼만하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저절형 모드, 그 다음에 기본적인 발열이 해소되었고 장시간 촬영도 2시간 정도까지는 보면 이게 지금 1시간 57분인데 발열 정보가 안 떠있어요. 배터리 다 소진했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해야 발열 정보가 뜨는지는 온도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거 했을 때 실제로 히터 켜 있었고 굉장히 따뜻한 환경에서 이 정도 발열 정보 없이 배터리 하나 2시간 정도를 문제없이 찍을 수 있었다. 옵션 보시면 그 배터리 많이 먹는 모드 다 켜놓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발열 억제가 잘 된다. 그리고 안 쓸 때의 전원을 끄는 게 아니라 저절로 모드를 키면은 어두워진 상태로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 그리고 보시면 막 6시간 촬영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따뜻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테스트가 나올 텐데 확실한 건 이전보다 이제 배터리 효율이나 전력 소모가 안정적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도 촬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제 겨울에 추운데 사람들이 이제 따뜻해짐이 없다고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30연사로 하루 종일 촬영하셔서 많은 컷 찍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M4 때도 하루에 5만 컷 찍은 날이 있거든요. 30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루에 얼마큼 찍을 수 있을지 혹시 사시면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메모리 카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파 마크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초당 60연사는 하고 많은 부분들이 적진형 바디에서만 제공했던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센서에서 적진형 센서까지를 체험해볼